이번에는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봅시다.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을 보면 물을 제외하면 탄수화물, 지질, 단백질, 핵산과 같은 유기물이 있다라고 했어요. 그런데 이 유기물들은요,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산소, 수소, 질소와 화학결합을 형성한 물질이에요. 이러한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 한다라고 했죠. 우리 몸의 유기물들은요,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탄소화합물의 기본 골격은 탄소인데요. 왜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. 그리고 탄소의 여러 가지 결합 방식에 대해서 볼 거예요. 먼저 탄소가 왜 기본 골격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. 탄소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죠? 6번이에요. 그러면 전자 배치를 해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임을 확인할 수 있죠? 4개임을 확인할 수 있죠. 원자과 전자가 4개란 뜻은 최대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란 뜻인가요? 네, 바로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란 뜻이죠. 최대 4개의 결합이래요. 그러면 많은 수의 결합을 할 수 있다란 뜻이에요. 즉, 다양한 물질을 만들기 용이한 구조라는 거죠. 즉, 탄소는요, 다양한 원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수많은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. 탄소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수많은 물질들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까요? 탄소 6개로 이루어진 물질을 예로 들어서 다양한 결합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. 먼저 그냥 6개의 탄소가 쭉 연결된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. 탄소는 다른 원자들과도 공유결합을 할 수 있지만 탄소와도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탄소 옆에 탄소가 바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쭉 연결된 구조를 사슬 모양이라고 해요.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더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최대 4개의 결합이라고 했으므로 이 부위에 또 다른 원자들이 올 수 있겠죠. 또 다른 원소들이 올 수 있겠죠. 사슬 모양 말고도 중간에 이렇게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이러한 모양을 가지 모양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도 결합 가능한 부위를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. 뿐만 아니라 고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. 6개를 예로 든다라고 했으므로 탄소 6개를 그리는 중이에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합 부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. 뿐만 아니라 탄소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.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겠죠. 결합 가능한 부위를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. 여기서도 결합 가능한 부위는 이렇게 될 거예요. 삼중결합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. 삼중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결합 가능한 부위는
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기 용이하고요. 우리 몸의 탄수화물, 지질, 단백질, 핵산과 같은 유기물들은 모두 이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